이 19번도 일단 출제 포인트부터 먼저 보자고. 일단 1번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고 여기에 있는데 뒤에 있는 단어를 설령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접두사 인이 보이지. 어디에 들어가고 침입하다 침략하다가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인투가 있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 그 다음 and 다음에 나왔으니 잠깐만 2번. 자, 네팔이라는 도시 이름 나오고 난 다음에 where 그곳에서는 네팔을 받아놓은 거겠지. 자, 관계 부사라고 생각하고 주어 동사 보호 다 있는 완벽한 문장이지. 그러면 얘도 크게 문제가 안 돼. 자, 사람들은 드라빈. 자, 끊임없이 드라빈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걸 드라빈이라고 해. 보통 방문하는 거는 서양에서 방문이란 거는 미리 얘기하고 찾아가는 거야. 그건 비지트야. 느닷없이 찾아오는 건 드라빈이 되거든. 응? 느닷없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커멘트. 자, 얘가 동사 완이라고 한다면 얘가 동사 두가 돼서 모든 것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커멘트 한다는 거야. 평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도 병렬 구조 크게 문제가 안 돼. 4번. try 다음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 올 수 있는데 try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시도하다 노력하다. 뭔가를 작은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뭐 말 되지? 그 다음 5번. 인하프는 중학교 때부터 뭐 때문에? 어순 때문에 문제가 돼. 자, 여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 뭐냐면 우리가 형용사 부사 다음에 인하프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한다라고 얘기해. 그럴 때 이 뒤에 이제 뭐뭐하기에 충분한 투부정사 구문인데 그러면 이때 인하프는 뭐야? 부사야. 부사인 경우는 후치 수식이야. 반면에 인하프가 명사를 꾸며주고 인하프 머니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정상어순이야. 일반적으로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는 게 영어에서 우리가 정상어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이때 인하프는 뭐야? 효용사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인하프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문도 맞닥뜨리게 돼. 이때도 거의 대부분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 거야. 사실 이 중에 누구만 얘만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야. 왜? 정상 어순이냐 비정상 어순을 뒤에서 꾸며줘. 뒤에서 꾸며주니까. 그러면 여기 보자고. 클로스가 보이지? 자, 클로스는 비동사 뒤에 클로스가 나온 걸로 봐서 얘는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순서가 마저 틀려. 단어 순서가 틀린 거지. 요즘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법 문제는 밑줄이 단어 하나에만 밑줄 그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순을 안 물어보는데 한때는 이런 식으로 어순 묻는 문제가 있었던 거야. 한번 들어가 보자고. 몇몇 사회의 경우 자, 독특한 거 보여? 되어리지 되어라 구문인데 앞에 심이 전달 동사로 들어간 거야. 이런 걸 이제 링크 버브라고도 얘기를 해. 응? 자, 뭐가? 리를 어프리시에이션이 보이는데 사실 얘는 원래 동사꼴이 누구냐면 연우. appreciate. 어느 정도 알아? appreciate는 수능 초창기 때부터 3가지 또는 4가지 뜻이 다 나왔다라고 봐야 돼. appreciate는 첫 번째가 뭐야?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야. 그래 목적 묻는 문제 같은 경우 appreciate는 거의 그런 감사하다야.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술 작품을 감상하다라고 할 때 감상이 있어.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평가하다, 인정하다. 감사, 감상, 평가, 인정하다. 요 3가지 뜻이 고르게 머릿속에서 다 떠올라야 돼. 문맥에 맞게. 이게 감사인지, 감상하는 건지, 평가하고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잡을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얘가 동명사였다면 어부가 필요가 없어. 하지만
명사로 쓰였으니까 목적어를 받을 때 프라이버시를 목적으로 받는 거야. 몇몇 사회에서는 리를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거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 사생활에 대한 어떤 인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 실제로는 디어리지 레어라 구문인데 주관적인 느낌을 첨가시키기 위해서 심히 도중에 들어간 거야. 즉, 자,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separatedness, NES가 명사 전미사지, 따로 떼어진다든지 아니면 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냐면 protected zone, intimacy. 이거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클래스메이트 할 때 메이트가 뭐야? 친구야. 친구야. 뭐 클래스메이트를 써도 되고 흔히 룸메이트를 써도 돼. 근데 얘가 인티메이트가 되면 얘가 친밀한 밀접하냐, 친구 같으냐. 어근적으로 누가 있는 거야? 메이트가 있는 거야. 이거의 명사꼴이 인티머시가 되고 질문. 거의 안 나오지만 인메이트가 있어. 얘가 누굴까? 이런 게 이제 어휘의 장난짓이야.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 인티메이트까지 다 알아. 대한민국 애들. 정작 인메이트가 재소자가 뭐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야. 그때도 메이트를 써.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은 인메이트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인티메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지? 또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친밀함에 보호받고 있는 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몇 사회의 경우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 그리고 친밀함이 유지되는 보호받는 구역은 그 누구도 인트루드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적인 공간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는 그런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여기 비비드글리가 뭘까? VI가 얘도 이제 어근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단어를 기억하면 도움이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필수적인 바이타민, 비타민까지 얘기해. 공통적으로 지금 단어들이 누가 들어가? VI가 리브처럼 들어가 있지. 바이탈은 치명적인, 리바이브는 소생시키다, 서바이브는 살아남다야.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와? 비비드는 생생하냐? VI가 두 개지. 응?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어. 뭐를? 충격인데 네팔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살았던 경험이 어떤 충격을 기억해. 그 네팔에서는 집안 문이 열려 있어. 문을 닫아 안 닫아. 거의 범죄가 없다는 거지. 응? 열려 있고 사람들은 느닷없이 끊임없이 찾아와.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everything I was doing,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에서 궁시랑 커멘트를 해. 그렇게 요리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왜 거기서 났어요? 잠깐만, 여기 지금 어디라고 했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자기 집이야. 집 안에서조차도 사적인 공간이 보장이 돼, 보장이 안 돼. 문이 열려 있대. 문에 자물쇠를 잠그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야. 이해되지? 응? 이때 데이는 당연히 누구야? 네팔 사람들은 심지어 on our trip out of village, 마을 바깥으로 우리가 나갈 때도 우리를 쫄쫄쫄 쫓아와. 응? 그때 우리는 뭐 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거야? 나름의 퍼스널 스페이스, 개인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순간인데도 계속해서 쫓아와. 심지어
자, 이 문장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사적으로 들판에서 화장실을 보러 갈 때도 아주 어려운 연습이었대. 왜? 볼일 보는데도 쫓아오는 거야. 거기다 볼일 보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보니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선생님 서울대 들어갔을 때는 서울대 주변에 그 달동네라고 알아? 들어본 적이? 이게 서울대가 산이야, 산. 주변이 다 산이야. 그러니까 산 기슭에 집들이 벌집처럼 막 있었어. 아주 가난한 집들이지. 근데 종종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지방에서 온 아이들은 그런 데서 이제 자취를 해. 그러면 자취방에 화장실이 없어. 좀 내려가면 화장실이 한 30개가 쫙 일렬로 돼 있어. 같이 보는 거야, 볼일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꼭 9시 수업, 8시 수업 그런 거 잘 안 듣거든. 수업이 오전 수업 같은 거 아무리 빨라봐야 10시 정도에 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가 있었어. 선생님이 누구 선배 자취방에 갔을 때 하여튼 그런 데를 봉천동 쪽에 그런 쪽으로 가본 적이 있었거든. 지금은 다 아파트로 둘러싸져 있지만, 또 전다. 근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전날 술 먹고 좀 일찍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야 되거든. 8시인가 몇 시였는지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거야.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떠올라. 이제는 서울의 달동네가 이제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심지어 사적으로 야외 들판에 가서 볼일을 볼 때도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얘기했어. 내 생각에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야. 이때 데이는 누구야? 버마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close enough가 돼야 되지. 충분히 충분히 자기가 engagement, 어떤 일에 관여하고 involvement, 참여하는 일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 충분히 친밀한 게 느껴졌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 연우 어떤 구조가 눈에 들어와? 에즈에즈 원급 비교가 나왔어. 근데 에즈에즈 원급 비교에서 이런 식으로 낫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에즈를 대부분 안 써. 대부분 뭐로 바꿔버려? 소로 바꿔버려. 그러나 바우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참여하고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것은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나 뭐 할 정도로 가까우면 안 돼? embarrassment, 우리를 당황하게끔 만들고, 아까 intrude의 명사꼴이 나온 거야. 자신의 어떤 사적인 공간을 침입하고 침략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가까이 다가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즉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요거 유사 소재가 한번 나왔는데, 우리는 연우는 아직 서울로 학교 이렇게 가본 적 없지. 그러면 전철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 진짜 빽빽하게 사람들이 꽉 차. 서양 애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맨하탄 같은 경우는, 뉴욕 맨하탄에 미국은 모든 도시에 지하철이 있는 게 아니거든. 출퇴근 시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들러붙을 정도로 그렇게 꽉 달라붙지는 않아. 그리고 전부 다 그렇게 붙어 있는 걸 사람들이 꺼려. 일단 서양인 특유의 흑인도 마찬가지야. 걔네들의 음식 습관 때문에 몸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 물론 걔네들은 우리한테 마늘 냄새를 느끼기는 하겠지만 걔네들은 그런 사적인 공간을 따져.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진짜 몸이 그냥 달라붙는 그런 지하철 문화가 있어.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중국도 그래. 그래서 한중일 삼국은 상대적으로 서양 애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적인 공간에 대한 감염이 좀 약해. 그래서 네가 나중에 이제 해외여행을 가잖아. 그러면 걔네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살짝 몸이 부딪혀도 쏘리 이런 말을 해. 그리고 탈 때도 excuse me 하면서 타. 우리나라 애들은
그 정도로 어깨빵 했을 땐 신경도 안 써 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이거는 이제 서양 애가 자신이 이제 버마에 갔을 때 느끼는 거. 우리도 옛날에 이랬는지 모르지. 우리 조상들이. 오케이? 응?